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구리시 홍보팀장 정병준입니다. 취재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구리시로 귀한 걸음 해주신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리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의 백경현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구리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 구리시장 백경현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리시는 민선 8기 3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시민 누구나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10대 분야 142개의 공약을 구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고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지금까지 101개의 공약을 완료하여 공약 이행률 71%라는 끔찍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보건복지사업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저보다도 구리시를 먼저 생각하는 구리 시민과 1천여 구리시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리 시민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주신 구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19개 사업을 추가로 완료하여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약 85%의 돌파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지정 6대 방향을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년간 주요 성과와 현안에 대해 지정 6대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성장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시가 꿈꾸는 미래도시 100년의 비전을 완성할 선봉장은 바로 구리 토평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평볼 88만 평의 넓은 땅에 고품격 공공주택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신성장 혁신산업단지, 문화복합공간, 업무복합공간 등을 포함한 직주락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자족기능을 갖춘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일찍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UCP 자문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토평 2지구의 개발 방안과 특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도시공사에서도 스마트 그린시티 형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토평 2지구의 구리시만의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 시행자와 함께 명품 복합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호등 일원에 들어설 구리 이커머스 신성장 첨단 도시에는 K콘텐츠와 게임, 의료, 바이오 등 4차 산업과 첨단 기술 기반으로 한 구리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물류단지 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행해서 구리시를 경기 동북부
중심 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강력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일부 개선됐지만 갈매동 역세권 개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토평 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앞두고 교통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GTX B노선 갈매역 정차와 6호선 연장, 경절철 면목선 연장, 최첨단 도심교통수단인 트램 시설 등 철도 교통시설 확충과 강변북로 지하간통도로 건설, 갈매 IC 신설, 해능에서 구리 IC까지의 광역도로 확장,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주차장 1만 대 확보 등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의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 측면에서 구리시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 정차가 확정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갈매동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갈매역 정차에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전달받았고 현재 갈매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검증 능력이 진행 중이고 GTX B노선의 갈매역 정차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불편사항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일 겁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확충과 함께 학교나 대형마트, 종교시설에 공유 주차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유지를 활용한 우리 마을 틈새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 여러분이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변 도시의 각종 개발 속도에 비해 우리 시의 교통 환경은 미약하고 더딥니다. 장기적으로는 철도 교통을 확충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저상버스 금액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차량도 운영하는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활력을 되찾는 살기 좋은 경제 도시 건설입니다. 구리시 경제 인구 중 약 90%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약 93억 원을 투입하여 7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와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협업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노점포 환경을 정비하고 시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거리 환경을 개선하여 주변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시장을 비롯한 5개 골목 상권 상인회를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 3점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경영 현대화 사업, 시장 경영 바우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온누리 상품권 사용, 특성화 시장 육성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청년 내일센터, 외식 창업 지원시설인 공들인 주방을 활성화하여 계층별 맞춤형 취업과 창업을 섬세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온기가 넘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어르신이 공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대상 포진 백신 무료 접종과 대중교통비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임용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고귀한 희생과 원신에 걸맞는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 6.25 전쟁 참전영웅수당도 신설했습니다.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을 총망라한 83개 사업을 기획하여 구리시 신혼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원가주택 보급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쉬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북공립 어린이집 확충, 야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리시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가 있는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문화는 바로 지역의 경쟁력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품격 높은 문화를 일구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갈매동과 수택동에 평생학습센터를 개관하여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언제든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였고, 인창동 늘푸른 공원 안에 경기도 최초로 구리시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개장하여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교문 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방정환 테마존을 조성하고 방정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역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매 멀티스포츠센터와 건배 체육문화센터 그리고 파크골프장 2개소를 설치하여 구리시민 누구나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과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조성, 교문체육공원 확장,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그리고 인창동 북군구리병원 체육시설 개방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복합커뮤니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갈매동 복합커뮤니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인창동 복합커뮤니센터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네 곳의 공공청사가 완성되면 우리 시민의 문화와 복지, 행정서비스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물관리로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인창천 생태학전 복원 사업은 9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창천 생태학전 복원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지역상권이 공존하는 상생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개소한 자원순환교육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자원순환 해설사를 양성하여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 민선 8기는 현재 71%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임기 내 마치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습니다. GTX 민호선의 갈매역 정착, 산호동, 구리 테크노밸리가 포함된 이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지하철 6호선의 구리시 연장 등 21개 대형 프로젝트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힘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관망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들 사업이 임기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리시의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구리시를 위한 일이라면 용감하게 도전했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충심을 다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취임 3주년 화두를 금속 위계로 정하였습니다. 정성이 새와 금을 뚫는다는 이 말처럼 난관에 부딪힌 사업일수록 멈추지 않고 강한 의지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구리시가 발전 가능한 미래의 구리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도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저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구리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부족함은 채우고 성과는 더 확고히 하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의 발전을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경현 시장님으로부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사실상 중단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과 관련해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그동안 GH의 구리시 이전 추진을 위해서 이제 경기도와 구리시, GH 간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9차례 관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GH 이전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올 1월까지도 경기도 구리시 GH 간 실무협의회 회의를 진행해서 GH의 구리시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2025년 2월 21일 갑작스럽게 GH 이전 관련 행정 절차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발표 이후에도 구리시는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의 핵심인 GH의 구리시 이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GH의 구리시 이전 정상 추진과 이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6월 5일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제 6월 5일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회신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보내온 회신은 2건이 있었는데 그 회신에는 현재까지 실무협의 개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GH의 구리시 이전은 지금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 선거 등의 상황으로 도의원님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도에 직접 방문해서 서울 편입은 시민들의 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어떠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지혜체 구리 시전은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등 지혜체의 구리 시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구리시는 지혜체본사를 2031년까지 구리시에 정식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속도감 있는 이전 추진을 위해 2026년에는 우선 지혜체 사장과 임직원 등 핵심 부서 약 100에서 200명 정도를 주 사무소로 임시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의하신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기대만큼 일부에서는 제도적 변화나 행정적 변화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등 시의 입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정부 입법 방식으로 이제 추진 중이고 행정 절차 이행에 앞서 사전 검토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협업하고 있고 대시민 토론회와 여론조사 그리고 구리서울 편입효과 분석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교통 정책 개선, 또 세출 절감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또 복지와 교육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객관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물론 기대만큼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행정적 효율성이나 교통 여건, 복지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면에서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체 사무 일부가 서울시로 이관되면서 일부 권한이 축소되고 자체 세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사무 이전은 동시에 세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자체 세입의 감소분은 서울시의 조정 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보완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 세입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항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구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사항으로 현재 구리 시민의 3분의 2가 영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치인보다 행정가이고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면하는 것은 곧 시민의 뜻을 위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간단하거나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리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또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연구 결과와 정책 환경,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 편입 행정 절차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구리 속병이 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신성장 혁신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시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원 관련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에 포함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지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 2항에 따라서 경기도 내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 지정은 가능하나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은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시군의 동의 없이 당국기관에서 공업 물량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 직접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및 과밀억제권역 규제화나 TF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업 물량 보유 시군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구리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평 2지구를 단순히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주거단지로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의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LH와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컨셉 마스터 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자족시설 활성화 방안과 랜드마크 조성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판교, 일산, 테크노밸리를 방문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도 실시한 바 있고 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에 기업 지원 시설 설치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개최된 UCP 자문회의에서는 경쟁력 있는 자족기능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지구지정 이후에는 총괄 계획과 회의를 통해서 도시지원시설 용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리토평이 공공주택 지구를 상업 업무 등 도시 필수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복합 도시로 조성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3주년 기자회견은 이 자리에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